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환국과 마고 신화를 신화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환국과 마고 신화의 실체에 다가가는 연구가 밝혀지면서 기존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 놀라운 사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자면 많이들 마고 신화를 떠올리게 돼요. 환단고기를 보면 마고라는 여신이 등장하죠. 이 마고 여신은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천부와 팔괘를 전해줬다고 해요. 그건 단순히 신기한 부적이나 상징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주의 질서를 담은 약속이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며 따라야 할 문명의 법칙 같은 거였죠. 마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어머니, 인류의 뿌리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태백일사에 나오는 마고성기에는 태초의 세상의 마고와 그녀의 두 딸, 그리고 4명의 손녀 여신들이 함께 다스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살던 곳은 마치 파미르 고원처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신성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하늘과 땅, 인간의 질서를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모두가 같은 질서 아래 하나로 살았지만 욕심과 다툼이 생기면서 점점 흩어지게 된 거죠. 결국 서로 다른 부족과 민족을 이루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해요. 이 마고 신화가 말하는 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에요.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고 문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기억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냥 신화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들이 현대의 역사, 연구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사 연구자 데이비드 크리스천은 그의 저서 거대 역사에서 문명의 흥망이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고, 중국의 탈인 분지에서 발견된 미라를 연구한 빅터 메어 교수는 그의 저서 탈인 미라에서 기원전부터 이미 동서 문명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는 걸 밝혀냈죠. 결국 이 이야기들은요, 인류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며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기도 했다는 마고 신화의 흐름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마고 신화는 정말 단순한 전설일까? 아니면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세계사의 첫 장면일까? 이 신화와 함께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다 보면요. 고조선부터 백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단지 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고가 전해줬다는 천부와 팔괘, 곧 질서와 원칙은 실제 역사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모습으로 구현됐고, 그 위에 우리의 고대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빅히스토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주에서 온 역사학자 데이비드 크리스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시한 건 좀 색다른 역사 해석 방법이에요. 그의 눈은 인류 전체의 거시적 흐름을 향해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 지구의 형성, 생명의 등장, 인간 사회의 발전, 그리고 문명 네트워크의 확장까지. 그는 역사를 가장 큰 시야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또 사라졌는지를 설명해줘요. 그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세계 문명이 번성했던 시기는 초원길과 실크로드가 열려 있었을 때고, 그 길이 막히면 문명도 함께 쇠퇴했다. 즉, 인류 문명은 단순히 농사짓고 정착해서만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옥한 강가에서 벼를 심고 밀이 자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계를 뒤흔드는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도약은요, 바로 길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이 오가고 물건이 흘러가고 생각이 전해지는 그 길. 바로 초원의 길, 실크로드 네트워크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비단, 향신료, 무기, 말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듯 오갔고요. 반대로 동쪽에서 발달한 철기 기술이나 문자 체계 같은 건 또 서쪽으로 흘러갔고요. 이렇게 사람과 물자, 사상까지 살아 움직이던 그 길 위에서 세계 문명이 호흡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말한 이 설명은 앞에서 말했던 마고 신화랑도 겹쳐져요. 마고가 인간에게 천부와 팔괘, 문명의 원칙을 내려줬다는 이야기. 그건 단지 신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은유였고, 크리스천이 말한 초원 네트워크에 의한 전달과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명이란 뭘까요? 단지 땅을 갈고 왕이 다스리고 성을 쌓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문명이란 건요. 서로 만나고 흘러가고 이어지는 네트워크 속에서 비로소 꽃 피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국 고대사는 단지 반도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였던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쪽 땅, 바로 탈인분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중국의 서쪽 끝, 천산산맥과 곤륜산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사막과 오아시스 지대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20세기 후반 인류를 깜짝 놀라게 만든 아주 특별한 발견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탈인 미라예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역사학자 빅터 메어 교수님이 이 미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어요. 그분이 쓴 탈인 미라라는 책은 지금도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꽤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라들이 진짜 놀라운 이유는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아시아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하며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탈인 분지는 그냥 끊긴 사막이 아니라 기원전부터 동서 문명이 오간 거대한 길이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꽤 커요. 우리는 보통 실크로드 하면 한나라 이후 불교가 전해진 시기부터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 기원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오가며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라의 유전자 검사 후에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이들은 외래 이주민이 아니라 토착민이었습니다. 고대 북유라시아인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DNA는 북미 원주민 유라시아 집단과도 연결되며 인류 이동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류는 단일 기원에서 흩어졌고 서로 교류 혼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마고 신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환단고기는 태초의 인류가 마고성에서 함께 살았다고 전합니다. 마고는 인간에게 천부와 팔괘를 전해주며 질서를 세웠지만 사람들은 결국 욕망에 휘둘려 다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서로 흩어져 여러 민족과 부족이 생겨났다고 했죠. 탈인분지 미라의 연구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서로 달랐지만 DNA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고 신화가 전한 하나에서 나뉘고 다시 이어진다는 말. 그것이 과학의 언어로 증명된 것입니다. 즉, 신화 속에서 말한 인류의 분화는 고고학에서는 민족의 이동과 교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인류 문명 최초의 시원국가인 환국입니다. 환단고기는 환국의 사람들 역시 한 곳에서 출발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전합니다. 물론 환국의 실체는 사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의 내용과 과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
서로 다른 얼굴과 문화를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연결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절대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기원전부터 이미 탈임분지와 초원을 지나며 세계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탈임미라는 단지 오래된 미라가 아니에요. 그건 신화랑 역사, 그리고 과학이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가 세계사의 무대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열쇠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시선을 고구려로 한번 돌려볼게요. 고구려는요, 단순히 만주와 요서 일대를 차지한 강한 나라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동북아시아에서 초원의 길과 해상 네트워크를 동시에 움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요, 지금도 또렷하게 우리 눈앞에 남아 있어요. 바로 고구려 고분 벽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구려 무덤 벽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양이나 지반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들에는요, 정말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가득해요. 사냥하는 모습,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 무용과 전투 장면까지 다채롭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요, 이 그림들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서양 문화의 자취예요. 예를 들어, 벽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 중에 비파라는 게 있어요. 이 비파는요, 원래 중앙아시아, 서역에서 유래한 현악기예요. 또 어떤 무덤 그림에서는요, 긴 소매 옷이나 둥근 모자, 긴 코트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복식들이 서역 유목민들의 복장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심지어 얼굴 생김새도 동아시아인과는 다른 조금 이국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지 꾸며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고구려가 서역 사람들과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고구려인은 초원을 따라 흐르던 그 넓은 문화의 물결 속에서 서역과 직접 연결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소화하고 만들어낸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또다시 마고 신화를 떠올리게 돼요. 마고 신화는 말해요. 세상은 연결돼 있고 인류는 하나의 질서에서 출발했다. 그 말이 고구려 벽화 속에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벽화에 남겨진 서역의 흔적들은요, 마고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기억이라는 걸 보여주는 셈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고 신화에서 말하던 만물의 연결이 고구려 벽화 속 문화적 교류의 장면들로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는 그냥 강한 나라, 전쟁 잘했던 나라로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그들은요, 초원길을 따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국제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동방의 고구려는 그때 이미 세계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마고 신화 속 이야기와도 이어지며 우리 한국 고대사가 세계사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과학과 고고학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신화랑 역사가 말해왔던 그 흐름들,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유물 속에 담겨 있어요. 먼저 고고학적인 증거부터 볼게요. 바로 동물 문양이에요. 흉노, 스키타이 훈족, 돌궐, 거란, 여진 같은 초원 제국들은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예술 양식을 남겼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동물 문양이에요. 사냥하는 사슴, 맞붙은 호랑이와 곰, 날개 달린 말, 신비한 새 같은 게 새겨진 금속 유물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요, 이런 문양들이 우리 고조선이나 고구려 유적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신구, 무기, 토기 장식 속에서도요. 초원 유목민들과 비슷한 동물 문양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초원 네트워크 속에 깊이 연결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유물인 거죠. DNA와 유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인류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 다양하게 나뉘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마고신화 속에 나오는 인류 공동의 기원은요, 고고학과 과학이 함께 증명해주는 현실이 된 거예요. 동물 문양은 문화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여주고, DNA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함께 말해줘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라고요.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사의 뿌리는요, 단절된 반도 안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고조선, 백제, 고구려, 발해는 그 넓은 세계사의 큰 길 속에서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던 다리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신화와 역사, 과학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함께 증명하고 있어요. 마고 신화는 인류가 하나였던 그 기억을 담고 있었고, 오늘날의 과학은 그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태초의 마고 신화부터 시작해서 탈임분지에서 발견된 오래된 미라, 고구려 벽화 속에 남은 서역의 흔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DNA 연구까지 그 모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바로 환국이라는 이름이죠. 환국은 단순히 전설 속 옛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류가 하나였던 시절, 서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조화의 시대를 기억하는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할 차례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답은 과거 속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그 정신 속에 있죠. 조화, 연결, 그리고 하나됨. 그것이 마고 신화가 말하던 세계의 원리였고, 고구려가 남긴 흔적이었으며, 탈임분지 미라가 보여준 역사였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꺼내야 할 환국의 정신입니다. 신화와 유물, 과학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국사, 그건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 한국사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우리의 조상들이 서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류 문명의 근원. 그것으로 밝혀낸 환국의 실체. 이제 신화로서만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과학이 증명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간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